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국내 학술 대회 논문을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대한 예제를 갖다가 한번 봤고, 또 국제 학술 대회 컨퍼런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작성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국내 저널도 여러 가지 종류죠. 물론 국내에서도 SCI, 또 SCI Expanded라고 하는 SCI급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 연구재단, 옛날에 학술진흥재단, KCI, 등재지, 또 등재 후보지, 뭐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아닌 경우 이렇게 됐는데, 우리 학교에 어떤 박사학위 논문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제출할 때에 대한 리퀘어먼트에 대한 뭐 과마다 다르고 뭐 랩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KCI급, 그러니까 뭐 전자공학회, 뭐 전기공학회, 그다음에 통신학회, 뭐 광학회 이런데, 뭐 그런 데가 이제 일반적으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거든요. 그게 이제 등재 후보지도 괜찮은데, 그 두 편 이상을 일단 포스트 오서로 제1저자로 이렇게 두 편을 갖다가 게재를 해야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갖다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과 내규죠. 뭐 랩마다 더 리퀘어먼트가 높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윤성아 박사과정 학생이 LG 전자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었는데, 파트타임으로 논문 두 편을 갖다가 뭐 쓰기 위해서 뭐 제출한 전자공학회 논문지에 있었어. 한 3년 전에.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제 핀 포토 다이오드를 이용한 보급형 라돈 검출기의 구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을 잘 보면, 이제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개발해서 우리가 제품으로서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핀 포토 다이오드는 이제 라돈을 센싱할 수 있는, 라돈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예요. 센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반도체 센서도 있고, 라돈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이온 챔버 방식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 반도체 중에서 이제 핀 포토 다이오드라고 하는 라돈을 검출할 수 있는 반도체인데, 이거 센서를 이용해서 라돈 검출기를, 라돈 측정기, 라돈 검출기면 다 같은 얘기긴 한데, 라돈 검출기라고 말을 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카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라돈이 한 번씩 때릴 때마다 라돈이 이제 붕괴하면서 알파 입자가 있는데, 그 알파 입자가 이제 센서의, 반도체 센서의 표면을 때리면 그때 그 때린 개수를 카운트하면서 우리가 농도에 비례한 환산식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농도를 갖다 우리가 계산하는데, 그래서 이제 검출기라는 거고, 보급형이란 말은 뭐냐면, 뭐 검출기도 뭐 2천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될 수 있는데, 한 뭐 10만 원 이하의 아주 싸구려의 그런 가정에 쓸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쏘고 우리가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보급형, 로우 코스트, 파퓰러라 그러는데, 로우 엔드, 뭐 여러 가지 영어로 쓸 수 있죠. 싸구려란 말이에요. 그래서 implementation of popular 라돈 detector using pin photo diode,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잡았어요. first order, second order, corresponding order, 이게 뭐야, 교신 저자, 이렇게 이제 나왔을 테고, 복합 미장 갖다 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컨퍼런스라고 하는 국내 컨퍼런스, 국외 컨퍼런스에 비해서 이제 저널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이 논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정확히, 또 충분한 양을 가지고 설명해 줘야 돼요. 학회 같은 데서는 간단한 아이디어만 우리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논문을 갖다 우리가 구성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서론 보이는 결론뿐만 아니라 제대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물론 뭐 이거 영어로 쓰게 돼가지고 외국 저널 투고하면 뭐 해외 저널 또 우리가 게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요약하다 보면 이제 또 지난번 컨퍼런스하고 내용은 비슷해 사실은. 나돈이 뭔지, 그래서 이제 또 나돈이 어떻게 인간에 해로운지 뭐 그런 얘기 쓸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돈이 발생해서 실내에 우리가 이제 유입되는지 뭐 그런 얘기.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돈 측정기를 개발해 왔다는 얘기를 잠깐 뭐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본 논문에서는 핀포트 다이를 이용해가지고 라돈을 농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라돈 검출기를 구현하는 방법을 지시하는 거, 또 실험을 통해서 이것의 어떤 라돈 센서로서 모듈로서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 이렇게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걸 영어로 이제 번역해가 앱스트랙트를 갖다가 쭉 쓰는 거죠. 키워드 보면 라돈 디텍터, 핀포토 다이오드, 라돈 농도, 컨센트레이션, 그 다음에 라돈 측정기, 라돈 메저링 오퍼레이터스, 이렇게 뭐 익숙한 키워드 잡았어요. 뭐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 학회, 우리나라 국내 전 학회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죠. 그래서 뭐 소속, 그 다음에 이제 커레스펀디, 그러니까 교신 저자에 대한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어떻게 커레스펀디 뭐 사사 감사의 길 억날지먼트는 우리가 이제 해외 전화 같은 경우는 맨 뒤에 그 결론과 그 다음에 참고문은 사이에 집어넣는데 여기 이제 국내 학회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환경부의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넘버, 그다음에 접수일자, 수정일자, 게재 확정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접수한 거로부터 게재까지 거의 뭐 한 3달 정도 걸렸으면 이건 빠른 편이에요. 뭐 어떤 6개월씩만 걸리긴 한데 일반적으로 뭐 좀 빠른 편인데. 그다음에 이제 서론을 가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라돈이 무엇인지, 라돈이 무슨 한참을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라돈이 어떻게 인간에 해로운지 그 얘기가 쭉 많이 써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바로? 그러면 라돈이 지금처럼 뭔지, 라돈 인간에 왜 해로운지를 알면 라돈을 실제적으로 측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서 라돈이 농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계는 라돈이 피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측정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쭉 있어요. 왜냐 우리도 여기 논문도 라돈을 측정하는 것을 장치를 개발하기 때문에 과거 유사한 사례 연구, 라돈 측정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쭉 하니 소개를 해주었죠. 참고 문헌을 가지고 쭉 하니.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다양한 형태의 라돈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제 아까 앱스트랙트 우리가 이제 초록에서도 그랬지만 서론에서도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이 논문의 어떠한 내용을 추격해가지고 한 패러그래프를 만들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본 논문에서는 핀포토 다이오드 센서를 이용해 라돈의 검출에 대한 가능성을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핀포토 다이오드 센서에서 출력된 신호를 이용하여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에서 라돈 검출 여부를 인식할 수 있도록 검출 회로를 설계하여 보급형 라돈 검출기를 구현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핀포토 다이오드 센서를 이용한 보급형 라돈 검출기의 실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값싼 보급형 라돈 측정기로서 우리가 실용화를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여기서 이제 확인했다는 얘기죠. 본론에 보면 이제 먼저 이 본론에서는 이제 서브타이틀 여러 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핀포트 다이오드 센서를 이용한 라돈 어떻게 그 센서를 가지고 라돈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핀포트 다이오드
실제적으로 쭉 하니 그 내용은 쭉 그 원리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용한 센서 사이즈, 이 갖다가 잠깐 보여줘. 그림 위에서는 센서 모드에 대한 사이즈.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게 이제 이 반도체 센서가 이제 전압을 걸어주고 저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 나동이 때리면 여기 저항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핀포토 다이오드에 저항이 바뀌면서 흐르는 전류 당연히 저항이 다른 여기 전압이고 저항이고 이 저항이 달라지면 이 전류가 달라지고 이 전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달라지면 저항이 달라지면 여기 걸린 전압이 달라지겠죠? 그 전압의 변동을 디텍션 해가지고 결국 나돈이 우리가 하나 때렸다. 자주 때리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높다. 천천히 지금처럼 확률적으로 좀 이렇게 나돈 때리는 게 작다면 농도가 작다. 결국 단위 시간 동안 지금처럼 나돈이 핀포토 다이를 때린 개수와 그 다음에 나돈 농도 사이는 비례관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비례관계를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농도 환산해서 디스플레이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정한 전압을 걸어주면서 그때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따른 그 출력 전압의 그러한 어떤 플럭추에이션을 갖다 검출하기 위한 아날로그로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호를 펄스로 뭐 어차피 지금처럼 전압 변동을 또 컴퍼레이터 비교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하이로의 로직 시그널을 바꾸기 위해서는 변환 회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환 회로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파형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전압 변동 갖다가 컴퍼레이터를 해가지고 하면 이런 식으로 로직이 리딩 에지, 폴링 에지 또 리딩 에지에서 리딩 에지만 계속 우리가 검출하면 되잖아요. 리딩 에지 몇 개 있는지. 그러면 그게 바로 개수가 될 테니까 뭐 그거는 어떤 회로의 파형 갖다가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센서의 전압의 변동을 지금처럼 하나의 펄스 파형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아날로그 회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지금처럼 회로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핀포토 센서를 이용해서 나동 검출기를 구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로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디텍션 해가지고 CPU에서 카운트해야 되고 디스플레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키보드와 인터페이스 해야 되고 뭐 등등 다양한 어떤 회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인터페이스 회로가.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CPU는 아두이노보드를 썼다.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디스플레이는 LCD 모드로 이렇게 썼다. 그 다음에 MCU는 뭐 지금처럼 아두이노보드를 썼다. 지금처럼 아날로그 서킷은 뭐 이런 식으로 구현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조립했다. 이거 지금처럼 아두이노 보드,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스플레이를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립한 뭐 PCB 아토크 해가지고 그 다음 PCB 제작해가지고 센서 받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아두이노 보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아날로그 서킷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빛을 차단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빛을 차단하는 그런 챔버.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우리가 이제 코팅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전압을 걸어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갖다가 이렇게 모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뭐 알파 이렇게 분비하면서 알파파가 했을 때 갖다가 최대한으로 이렇게 뭐예요? 끌어들여가지고 왜냐면 센서티비티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좀 이렇게 직접 컨센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로 고전압을 걸어줘요. 몇백 볼트를 그러한 회로가 그런 챔버가 있는 말이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하나 회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그 다음에 이거 뭐 케이스 만들고 그런 거는 이제 프로젝트고 논문에 그런 관심 없어요. 케이스 같은 거 성능만 우리 관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돈 검출기에 실험 및 고찰이 일단 그렇게 개발했으면 저렇게 만들었으면 이것을 갖다가 퍼포먼스 우리가 이밸리에이션 해야 돼요. 성능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라돈이 이렇게 농도가 높은 라돈이 나오는 흙 같은 거 갖다가 일단 가져와서 이렇게 집어넣고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원래는 실험 장치를 일단 만들어 놓고 왜냐면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 장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라돈이 지금처럼 이게 뭐예요? 라돈이 백그라운드니까 라돈이 지금 이제 방출하는 그런 어떤 소스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와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라돈이 방출 흙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할 경우 이렇게 이제 실제 카운트 시간이 지날 대로 이게 뭐 X축은 아우번에 180 시간 180 아우까지 쭉 하면서 누적된 카운트수, 누적된 카운트수가 라돈이 없을 때와 라돈이 있을 때에 그걸 실험해보는 거 실제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실제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수입한 이 제품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갖고 서로 어떻게 했어요? 성능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실험해 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카운트 수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발했던 것이 좀 더 낫죠, 사실은. 어떤 그래서 이제 그 누적 그래프를 갖다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본 거고. 그 다음에 단위 시간 동안 우리가 카운트는 했지만 단위 시간 동안 카운트했지만 실제 농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개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밀한 한 라드세븐이라고 하는 가격 1,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측정기 있어요. 농도 나오는 측정기. 그거 서로 우리가 이제 캘리브레이션하기 위해서 같은 소스에 라돈을 집어넣고 똑같이 측정해가지고 여기에 농도 하나는 카운트 수. 그래서 우리가 캘리브레이션하기 위해서 선을 획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라지 세븐하고 이게 바로 라지 세븐 X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한건 핀포트 다이오드. 막 그냥 이게 뭐 어쨌든 방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어떤 그런 거 있지만 너무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가지고 조금 R 스퀘어가 0.14밖에 안 되면 굉장히 성능이 안 좋은 사실은. 여기는 R 스퀘어가 0.25면은 우리가 이제 수입한 거는 그래도 조금보다 좀 낫네. 왜냐면 어떤 지금처럼 이 직선 오차를 가장 최소로 하는 직선이거든요. 이 직선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거기에 몰려 있는 게 훨씬 우리보다는 산만하지 않고 좀 몰려 있는 게 여기 훨씬 성능이 낫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오차가 큰 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이즈 필터 하려면은 평균을 내거든요. 로패스 필터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랜덤하게 시간 단위 한 걸 48시간, 48시간 어디 개수는 48개를 계속 평균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평균 이렇게 48시간, 48개 평균, 48개 평균, 48개 평균. 이렇게 48개 계속 평균해 나가면 그게 자체가 우리가 어떤 랜덤하게 튀는 그런 노이즈를 제거하는 로패스 필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에버리징 하면. 에버리징 하면 훨씬 더 지금처럼 퍼져 있는 게 이렇게 R 스퀘어가 0.9765니까 굉장히 지금처럼 어떻게 했어요? 집중된 형태로서 나오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건 뭐냐면 기존 수입한 제품, 이거는 여기서 개발한 제품. 그래서 이제 평균해서 된다. 평균해서 48시간 평균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매시간만 측정한 거는 지금 들쑥날쑥한 거예요. 데이터가. 하여튼 평균하면 지금처럼 에버리지 하면은 훨씬 더 균일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다이나믹한
그러한 그 값은 사실은 어려워요. 라돈 같은 경우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틀 평균이잖아요. 48시간이면 이틀 평균한 값이 얼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어떤 어떤 그러한 값을 갖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품들은 그냥 지금처럼 평균 해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입한 제품 같은 거 딱 키면 24시간, 48시간 데이터 안 나와요. 평균을 해가지고 데이터 내보내. 그만큼 좀 뭐지 이게 이제 안정화된다 그럴까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오차를 줄이기 위한 평균 작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 결론. 그다음에 이제 참고문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논문은 뭐 다른 박사과정 학생인데 여기 기계 전자 시험원 뭐 이쪽에서 근무하는 그 박사과정 학생인데 파타임이죠.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파타임이에요. 그래서 본 그 직장에서 다양한 어떤 그 측정기기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검사 시험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자기가 프로젝트 또 한 내용을 가지고 논문 썼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요 NFC 기술을 이용한 계량기 봉인장치 관리 시스템 부여는 이 박사학위 논문의 타이틀은 아니었고 그냥 논문 여러 편 써야 되니까 뭐 개발할 자기가 이제 관련된 프로젝트의 한 부분 갖다가 논문 쓴 거예요. 그래서 뭐 implementation of metrology seal device and control system using NFC technology. 그래서 이제 NFC 기술이면 우리가 이제 계량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봉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무 뜯어보지 못하게 하는 거고 관리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앱스트랙트 나왔죠. 그래서 이제 서로는 이제 NFC 기술이 뭐냐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통신하는 거예요. NFC는 뭐 그런 얘기죠. 지금 어떻게 스마트폰하고 연동돼 가지고 이용돼 왔는지 뭐 이런 얘기 쭉 하게 써봤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얘기했지만 거리는 어떻게 10cm 이내 아주 가까운 1m 범위까지 인식 가능한 뭐 굉장히 가까운 거리상에서의 무선 통신이 나타나 NFC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본 논문에서는 휴대폰 달말기과 NFC 칩을 내정한 봉인을 주기에 적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및 서브 프로그램을 구현함으로써 계량기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뭐 그게 목적했다. 이렇게 지금 검은색과 빨간색 한 건 뭐냐면 빨간색은 처음에 논문을 제출해서 그쪽에서 수정을 하라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또 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 고쳤다. 고친 부분만 빨갛게 쳐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 고쳤다. 컨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빨간 부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부분은 이제 고친 부분이 1차 심사 끝나는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 이제 본론으로 갔을 때 본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타이틀 접어가지고 NFC 기술을 이용한 봉인 시스템 구현 이렇게 직접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NFC 기술 쭉또 마찬가지라서 이제 지금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이 지금 현재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내용을 블락 다이어그램을 표현하고 있죠. 계략도를 어떻게 지금 현재 검정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계략도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봉이 맞고 관리 시스템 갖다가 어떤 식으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고 그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림에서는 NFC 기반의 걸 이용한 주유기 자체 주유기를 갖다가 우리가 손대면 안 되거든요. 주유기를 갖다가 어떻게 봉인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주유기 손대면은 우리가 이제 뭐 기름 적게 넣고 많이 넣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봉인하는 거 이렇게 못 건드리게 그런 장치입니다. 실험에 대해서 이제 봉인 태그에 대한 스펙 갖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스펙. 그다음에 이제 NFC 칩에 대한 설계도 스크림사가 그리고 그 NFC 봉인의 구조 실제로 어떻게 그 내부적 기계적인 그러한 그 구조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 같은 경우는 주유 봉인 장치에 적용된 NFC 시스템은 실제적으로 주유기에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NFC 시스템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림치에서는 휴대폰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베리피케이션 하는지 그런 검정에 대한 확인하는 그런 절차에 대한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상황 활봉과 그다음에 9번에서 봉인 장치 실제 위치는 봉인 장치 위치에 대한 마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도에 있어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결론, 그다음에 참고문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은 끝냅시다.